오늘은 2021년 9월 25일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실전 증권사관학교 엑스파일. 이 책은 제가 그 위에 입문 필독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주식 입문 필독서. 네, 필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떤 책을 제일 먼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현재 주식을 하고 있어. 근데 누군가 저한테 이제 책 한 권만 좀 추천해 줘. 그래서 그 사람은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식을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은 이제 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 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실전 증권사관학교 엑스파일. 근데 사실 이 책은 이제 단종이 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아쉬워하는 책인데, 다른 책을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이 책 저 책 서핑하면서 보고 있는데 없어요. 이만한 책이 없어요. 제가 이 양반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야, 장진영, 이 지은이하고 아는 사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레미디어랑 내가 어떤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시장에 주식 입문서라고 있어요. 입문서로 이 책만 한 책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기초부터 전문가까지 이르는 빠른 서적이다. 저는 이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한 중국까지는 동의합니다. 기초 떼고 용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한 번 보면 좀 이해를 못 하실 거고, 한 두세 번 보다 보면 이 책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거 뭔가 좀 부족한데, 이것도 같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책이니까. 그래서 주식의 기초부터 한 중급, 중상급까지는 이 책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굉장히 괜찮은 책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로 수익 날 수 있는 알려진 비법들을 수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건너온 그런 기법들인 거죠. 아니면 일본에서 건너왔거나.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비법은 제가 보기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 이렇게 진행할 거고, 주식 투자. 왜 하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왜 투자에 실패를 하냐? 손절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죠. 손절 때문인 거죠, 손절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이 부분도. 그죠? 손절을 안 하면 실패를 할 수가 없죠, 사실. 상패되지 않는 한. 그래서 버티는 그런 투자. 저는 사실 물려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매매법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 기술적 지표들을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반드시 숙지를 해라.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 기술적 지표 안에는 심리적 지표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저하고는 약간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투자 기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를 이용해서 투자 기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책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기술적 지표, 이런 것들이 다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 매매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치투자 발굴리법까지 이제 읽으셨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조건 검색인 거죠, 사실. 조건 검색. 제가 이거는 처음 보여드리나요?
저걸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게 뭔지는 이제 좀 여기서 내가 이제 내 조건식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조건식을. 그러면 내 조건식을 만들 때 내가 이 조건식에다가 어떤 이제 그 X파일에서 기본적 분석을 다루는 부분이 있잖아요. X파일에서. 이건 이제 닫아버리고, 아까 얘기하는, 장표를 잠깐 열을게요, 같이. 저 뒤에 막 이 PPT로 넘기면 이 X파일이 지금 페이지가 9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 장표에다 좀 나눠놨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열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이제 아까 얘기한 기본적 분석에서 다루는 내용들 중에 어떤 지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무 비율 분석의 핵심 4가지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뭐 PBR이나 퍼나 뭐 이런 얘기들, 그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PBR이나 퍼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PBR 퍼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안정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거 다 어디 갔어? 기술적 분석. 아니 지금 주가 지표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조건식을 만들 때 내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PBR을 보고 싶어. 근데 PBR은 가만히 보니까 최근 결산도 지원을 하고 최근 분기도 지원을 하는데 사실 뭐 최근 결산은 의미가 없죠. 그죠? 최근 분기가 의미가 있는 지표잖아요. PBR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걸 보는 지표니까 오늘이 이제 2021년 9월 25일인데 벌써 9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2분기, 뭐 3분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없으니까 2분기 거 개를 가지고 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는 것과 작년 말 기준인 거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그게 이제 최근 결산이니까 개로 보는 것과 뭐 시젠이라는 종목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대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얘하고 얘는. 그죠? 그러면 그래도 가장 최근 거를 가지고 지표를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 배가 기준이라는데 나는 그 이상을 보는 지표가 나을까? 그럼 내가 저평가 매수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20% 할인된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0.8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 할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러면 이렇게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저평가된 우량주를 내가 다 솎아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초고속 성장주는 하나도 안 튀어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이 제약으로 인해서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PBR 이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평가 우량주 얘를 잡고 싶어. 우량주라는 개념을 잡으려면 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최근 결산 작년에 흑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흑자면 0.01%막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죠. 그죠? 조금이라도 흑자가 나면 되니까 돈만 벌면 되잖아요. 어찌됐든. 그죠? 그럼 이렇게 잡아버리면 분기 적자 나면 안 되잖아요. 분기. 최근 분기. 다 그냥 추가 막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능하면 돈 버는 기업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이제 내재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약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재작년 것도 흑자였으면 좋겠는데, 그죠? 3년 전 것도 경기 지지선을 봐야 되니까 다 흑자였으면 좋겠는데, 뭐야 이거? 지원을 안 하네? 그죠? 영업무는 그런 지표가 없죠. 여기서 얘를 이제 수정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최근 결산, 그 다음에 1년 전 결산, 그거를 이제 이쪽처럼 수정을 할 수 있었다면, 수정해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 집어넣겠죠. 근데 없으니까 못 집어넣는 거죠. 이런 제약사항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어의 얘를 왜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성장주를 넣고 싶어. 그러면 이 PBR은 어떻게 집어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최소 한 배 이상을 잡아야 되는 거죠. 성장주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면 돈을 왕창 번다. 그런 개념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순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도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돈을 왕창 번다는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개념을 내가 머릿속으로 최대한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놔야만, 그죠? 그러려면 또 유보율이라는 우량주는 유보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최근 분기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항상 500%란 말이에요, 기준이. 그럼 500% 이상은 돼야 좀 안정적인 거 아니야? 3년을 버티려면 이 회사가 3년 정도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3년 정도는 좀 버텨야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안정성 지표로 잡으려고 하는 게 이제 유보율이니까, 유동비율이나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공부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 기본적 지표에 대한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술적 지표 역시 마찬가지죠. 기술적 지표도 내가 이제 이 영문 HTS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조건 검색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기술적 지표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패턴 얘기도 이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동평균선을 집어넣고 싶어. 그럼 이동평균선 집어넣으면 되고, 그죠?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내가 쓸 거야 말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안 쓰거든요. 그 다음에 추세지표를 쓸 거야 말 거야. 저는 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MACD를 쓸 거야, 시그널을 쓸 거야, 오실레이터를 쓸 거야. 그럼 저는 MACD를 쓰는 거죠. 그 중에서도 돌파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추세만 쓰는 거죠. 그러면 영봉전 기준으로 오늘 일봉 연속으로 상승만 하면 되는 거죠. 우상향되는 차트, 얘가 필요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 전체적인 추세가 우상향돼서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저한테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집어넣고 이 기술적 지표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내가 이제 필요한 추세 지표는 집어넣었어. 그럼 더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나 이 모멘텀 지표, 이런 이 모멘텀 지표도 아까 이제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써.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는 내가 추세를 보는 게 아니라 돌파를 볼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기간은 1255를 쓸 거야? 이건 디폴트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533을 쓰는 거죠. 수적을 해야죠. 그러면 필요한 지표를. 그러면 533을 어디서 알았어? 이 책 저 책 막 읽다 보니까 533이 좀 더 효율적이다, 제 매매법에는.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 여기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추가를 상향 돌파는 얘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정도만 넣어도 오늘 좀 살만한 종목이 있었나?
뭐 장이 안 좋았나 보네요. 종목이 9종목만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뭐 한 2천 몇 개, 3천 개 안 되는 그 종목들 중에 9종목을 치러낸 거죠. 네, 이렇게. 요것만으로. 이해 되셨죠? 여기서 이제 이 음봉을 날리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뭐 이 음봉을 삭제하는 그런 지표들을 더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근데 이 제약이 내가 이제 하나씩 추가해서 막 넣다 보면 뭘 넣든지 간에 막 이제 집어넣고 싶잖아요. 뭐 이것저것 막 궁금해가지고 막 공부하면서 막 추세든 뭐든 막 집어넣었어요. 막 집어넣다 보면 또 다른 제약에 만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제약. 막 추가를 했어요. 뭐가 됐든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뭐 이런 것들을 막 추가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으이씨, 하나 남았다. 네,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더 넣고 싶은 거죠. 네? T 말고 A부터 지금 쭉 내려오면서 T까지 넣었잖아요. 여기에서 롱바디까지 이제 좀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제약이 또 하나의 제약이 탁 나오는 거죠. 더 이상 지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최대 20개. 환장하는 거죠. 저는 더 넣고 싶은데 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개수 20개 이 안에서 최적화된 저만의 매매법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매수법이 됐든 매도법이 됐든 사실 매도법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동으로 매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 가지고는 자동으로 매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용으로 쓰는 거죠. 매수용으로 사실 이 지표를. 그래서 왜냐면 전 종목 기준으로 막 그러니까 내가 관심 목록에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쭉 집어넣고 얘네들 중에 이런 조건식을 만족하면 팔아.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매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제약을 내 머릿속으로 막 알고 있는 상태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최종본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이 내조건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쪽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쭉쭉쭉쭉.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그런 게 궁금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는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네, 저렇게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다가 이제 막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아까 이제 조건 검색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내 조건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카피해서 이 밑에다가 이제 또 갖다 붙이고 막 이런 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누군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정을 이미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도 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 조건식 리스트 편집이라는 게 이제 제공이 되면서 그런 게 다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디 조건 불러오기를 하면 제 아이디를 이제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 이거를 다 긁어가지고 오늘 시점 기준으로 슉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막 설정하고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더 좋긴 하죠. 연습한다는 면에서. 나중에는 어차피 수업 제일 마지막 시간 정도에 이걸 싹 긁어가지고 드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재매매법인 거죠. 말 그대로.
형님매매법이 아니라. 근데 어떤 기준점은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평선이 뭔지도 모르고 매수와 매도를 되풀이하는 사람은 총도 없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 기술적 지표를 매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동의하지 않겠죠. 이런 말을. 그렇지만 말 그대로 초식이죠. 초식. 초식도 없이 무슨 싸움을 하겠냐. 싸울 줄 아는 방법론. 그 방법론은 좀 알고 있는 게 좋다. 방대한 정보는 버리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방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꾸겨 넣을 수만 있으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에요. 정보는. 그 다음에 현재보다 미래를 보면 좋지만 솔직히 뭐 미래가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은 바닥권에 있지만 지하실로 내려갈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투자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지 뭐 알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미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